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경사하강법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포함해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니 여러분이 꼭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극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 기울기를 낮은 것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극소값일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기울기가 높은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극소값은 이 에라입니다. 에라를 가장 최소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파라메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파라메타를 찾는 방법이 이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에러 값의 그 차이에 이를 때까지 계속 파라메타를 변경해 가면서 이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게 하는 그런 파라메타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 그 에러를 보통 그 비용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라메타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식이죠. 이 파라메타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신경망 같은 경우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웨이트 값이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회귀 개수 또는 절편이 이 파라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필요한 개념을 좀 공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곱합 이걸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 공부는 우리가 그 numPy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numpy 사용 없이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구함으로써 여러분이 파이썬 문법을 또한 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법부터 우리가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렬의 곱셈, 또 이 숫자 연산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곱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제곱합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그 에러 함수를 제곱하는 거죠. 그 에러 함수를 제곱한, 그러니까 에러를 제곱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제곱합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제곱합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제곱합의 이름을 sum of squares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함수를 정할 때는 def라고 하는 건 알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 끝날 때는 이렇게 콜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v라는 어떠한 매개 변수, 요 v를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이러한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매개 변수의 값들을 어떻게 하죠? 전부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v가 1, 1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모두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sum of square, 그러니까 이 제곱을 모두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sum of square 이거 값은 어떻게 될까요? v2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v2라는 것은 sum of square 한 결과죠. 요것을. 그러니까 sum of square v 하니까는 v라고 하는 것을 제곱하니까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다 더하니까 v2는 5가 되겠죠? 5가 아니라 2가 되겠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가 되겠죠? 그 2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별표 표시 두 개가 된 거, V2에 이렇게 별표 표시 두 개 되는 것은 제곱을 뜻하는 거죠. 근데 0.5를 제곱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2가 2잖아요. 그러니까 1.414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numpy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매스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그 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sqrt, square root 이거 이용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v2가 현재 2잖아요. 2의 루트 씌운 게 1.4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결과값을 지금까지 한 걸 확인 한번 해보죠. 자, sum of squares를 우리가 정의하고요. 정의되었습니다. 그 다음번 요것을 우리가 또 실행을 해보면 1.414 이렇게 잘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국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나중에 그 행렬의 곱셈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건데 약간 비슷한 거죠. 아까는 그 변수가 하나일 때고 이번엔 매개 변수가 두 개일 때 이제 앞으로 두 행렬 간의 곱셈을 구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DOT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매개 변수는 두 개. 그러니까 변수 두 개의 곱을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집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VW에 있는 원소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각각 위치가 같은 것끼리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집은 그런 거죠. 그것을 가져와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을 더하는 함수를 DO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V가 1, 2라고 했을 때 아까 sum of square V는 어떻게 되죠?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을 다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V가 있고 W가 있다고 해봅시다. W는 3, 4라고 해봐요. 그러면 V하고 W를 어떻게 각각의 원소끼리 곱한 것을 더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V 곱하기 W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1하고 3, 1과 3을 이렇게 곱하고 각각 벡터의 첫 번째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하고 4를 이렇게 곱하는 거 이것을 모두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8을 더하니까 11이죠. 이걸 우리가 구하는 거죠. 아까 V가 1, 2였죠. sum of square V 1, 2였죠. 1, 1이었죠. 아까는. 그러니까 여기 V 1, 1 이것을 V를 두 개 쓴 거나 똑같은 거죠. 1 곱하기 1 그렇죠? 더하기 1 곱하기 1은 2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보면 V가 1, 2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sum V 하면 V는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sum을 쓰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3, 4라는 것을 W라고 했을 때, 의 VW라는 변수는 각각의 원소의 곱을 더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죠. 그래서 집 함수라는 것은 VW의 원소를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매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1, 3 예를 들어서 2, 4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서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원소를 차례대로 꺼내서 그것을 곱하는 거죠. 그것을 프린트 하니까 이것은 뭐죠? 여기 부분은 3, 8이 되겠죠. 여기는 3, 8이 되겠죠. 그렇죠? 요것을 어떻게 하라? 더하니까 11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요것을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번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실행을 하면 요 실행된 순서 528, 이건 529 이렇게 되죠. 3, 38, 11 이렇게 잘 확인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V가 이게 1, 2고 이게 W가 3, 4, 5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개수가 여긴 2개고 여기는 3개고 그러면 여기 5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참고용으로 여러분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럴 경우도 결국 11이 된다. 근데 여기 5는 이 순서가 집에서 여기 뒷부분이 하나 여긴 2개짜리고 여긴 3개인데 이게 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있는 끝에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같은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 다음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경망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0.2, 0.5가 인풋이 2개 있고 인풋에서 다음번 노드로 가는 웨이트 값이 0.05고 0.01이다. 그래서 각 노드에 전달되는 인풋 값과 각 노드에 전달되는 이 웨이트 값 W를 곱한 것들을 모두 더해라 해서 두 번째 노드 은닉층에 도달했을 때의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 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차차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input이라는 그런 변수하고 그 다음에 W1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이거에 우리가 각각의 곱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0.2 곱하기 0.05 그렇죠? 더하기 0.9 곱하기 0.01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여러분 공부하겠지만 인풋 노드에 0.2, 0.9가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신경망이라 그러면 히든 노드죠. 신경망 같은 게 히든 노드가 이게 히든 노드 그 다음에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이라는 신경망이 있다고 했을 때 요겁니다. 제일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는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 곱하기 0.05 0.9 곱하기 0.01 했을 때 여기 도달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두 벡터 간의 이런 곱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요걸 쓰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쓰면은 자,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그럼 0.2 곱하기 0.05 하니까 얼마죠? 얼마겠어요? 여기 계산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 그렇죠? 이거 한번 결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0.190003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앞으로 계속 좀 더 멋있게 한번 정의를 내려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sum of squares 이거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자, sum of square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각 v라는 변수에 있는 거. 지금 여기 보면 1하고 2가 있죠. 그렇죠? v1은 있는 1, 2에 있는 것을 각각 제곱한 것을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봅니다. 복습 넘어가죠. 2가 있을 때 sum of square v는 얼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한 것을 더하니까 5가 된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굳이 써볼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 계산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sum of square 이것을 정의를 할 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니까 어때요? 너무 좀 보기 흉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트 개념으로 아까 우리 정의 내린 거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리턴 값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DOT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원소의 첫 번째 것들끼리 곱하고 두 번째 것이 있다 그럼 두 번째 것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결국 요거랑 같은 것이 되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어떻게 됐다?
같은 값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5가 나오죠. 여기를 뭐 sum of squares라 한수, 여기는 sum of square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1이라고 바꿔볼까요? 근데 이게 계산 속도는 요게 좀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자, 봐요. 여기 1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DOT, 여기 DOT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렸잖아요. 그래서 정의 내린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OT 함수, DOT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3 얼마가 된다? 1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래서 3하고 8 더하니까 11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V가 이런 식의 것이 된다. 그렇죠. 마치 이거 2 곱하기 2 행렬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W1도 2 곱하기 2 행렬. 이것도 우리가 뭔가 해서 행렬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2, 3 곱하기 4,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5 곱하기 6, 5, 7, 8 이런 것을 곱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것을 곱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DOT 요걸 이용해서 하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numPy를 사용해야 돼요. numPy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여러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행렬의 곱셈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힘들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추후 그런 것은 문법을 더 자세히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렬 같은 것을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 numPy를 이용하면 아주 편하다라는 것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V가 마치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5, 6, 7, 8 이렇게 돼 있는 행렬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 V1이라고 하는 것을 numpy로 바꿔요. 그래서 numpy를 불러올 때는 import numpy as np, np는 numpy의 준말이죠. 그래서 여긴 여러분이 이름을 아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numpy를 불러왔구나.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v1을 바꾸자. 그러면 v1을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현재 이것은 리스트 형태입니다. 이거 타입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numpy 어레이 형태예요. numpy 어레이 형태입니다. 이것은. 자, W1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되죠? W1을 어떻게 해요? numpy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26, 44 이렇게 잘 나오죠. 그렇죠? 잘 되죠? 자, 이렇게 numpy 형태로 바꿨을 때는 아까 DOT, 정의한 DOT 함수가 잘 먹혀요. 왜 그러겠어요? 요거하고 요거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각각 하나의 원소니까. 곱하고, 마치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곱하는 식이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곱했을 때, 요렇게. 이건 행렬처럼 잘 곱해지는 것이죠. 굳이. 그래서 요 DOT 함수 아까 잘 생각하면 요거 하나의 원소, 요거 하나의 원소, 요거 하나의 원소, 하나의 원소니까 각각 대응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을 할 때 우리가 요 numpy에 이미 여기 우리가 지금 정의한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numpy에 dot 함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v1, v2 있죠. 또는 이 골뱅이 표시 있죠.
요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번 라인하고 8번 라인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9224360 이렇게 계산이 되죠.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값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혼돈을 줬죠. 그렇죠? 자, 여기하고 여기 형태가 어떻게 돼요? 다르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엄밀하게 얘기하는 행렬의 곱셈인데, 이것은 어때요? 행렬의 곱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었죠. 요거하고 요거의 곱. 이렇게 곱하니까 26이 나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곱하니까 44가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어떻게 돼요? 1, 2, 5, 6에 곱한 것 더한 것이 1이 가는 거고, 요거 두 개 연산한 게 1이 가는 것인데, 이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아까 거랑 틀리죠. 1, 2, 3, 4라면 우리가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5, 6, 7, 8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렬의 곱셈은 요거 이렇게 곱하죠. 곱하는 게 틀리죠.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한 것이 어디가 들어갔냐? 여기 맨 앞에 1 곱하기 1. 일행의 일열 곱한 것이 일행 1열의 원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8 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또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 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43. 맨 마지막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 한 것이 어디 들어가요? 여기 5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하고 아까 DOT 함수 쓴 것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행렬의 곱셈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익혀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경사하강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추정하려고 하는 직선은 2x 곱하기 2x 더하기 5라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은 이건 x축, 이건 y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0이고 이거 직선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배웠죠? 절편이 5잖아요? 5. 그렇죠? 5. 기억나나요?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나죠? 자,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2 더하기 5니까 0이네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배웠죠?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7이죠, 7. 모닝종이 그려가지고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2를 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9가 되죠. 9. 그렇죠? 이런 식으로 9일 때. 그래서 직선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이게 y는 2x 플러스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 x라는 리스트에는 여기 우리가 이거 리스트 내포,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레인지 10.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1, 2, 3, 4, 5, 6, 7, 8, 9. 그렇죠? 하나씩 꺼내서 i를 원소로 하는 것을 x로 하겠다. 0, 1, 2, 3, 4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9. 그렇죠? 9.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요? y는 그 y 값들만 우리가 한번 묶어보겠다. 0을 대입했을 때는 5고 1을 대입했을 때는 7이고 그렇죠. 1을 대입했을 때 9이고 그렇게 해서 맨 끝에 9를 대입했을 때는 23이다.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고 그렇죠? 요것을 y값, 액추얼 값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직선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직선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떤 무슨 이렇게 y는 2x 플러스 5 같은 이런 형태의 3포도가 있을 때 이걸 잘 대변해주는 y는 2x 플러스 5를
우리가 또 구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2, 5 이건 기울기죠. x가 하나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하는 거. 이것은 x 값에 상관없는 거. 그렇지, 절편값. 요런 것을 뭐라 그러냐? 파라메타라고 그러고 앞에 2는 기울기라고 그러죠. 기울기. 이것을 회귀분석에서는 회귀계수, y는 절편값. 보통 알파라 그러고 회귀계수일 땐 이것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예전에 그 통계학을 공부했을 때는 최소 자승법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보통 OLS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결국 통해서 이 O를 구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더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 x가 1, y는 5 해가지고 x값, 인풋 x값, 액츄얼 y값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프린트했죠. 확인됐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리스트 형태로 하지 말고 만약에 numPy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mp.array 쓰고 변수를 쓰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y라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때 돼요?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아요? 뭐가 불편하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멋있게 우리가 방금 배운 DOT라는 거 있죠? DOT.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함수 DOT를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는 이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numpy의 DOT,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스칼라하고 스칼라하고 행렬, 이렇게 곱해도 돼요. 스칼라, 벡터, 이렇게 곱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py에 있는 행렬의 곱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똑같이 있는 액츄얼 y 값을 우리가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다가 각각 x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는 x의 1, i가 제일 첫 번째 거 가져와서 여기 뭐예요? 여기 x를 이용을 해가지고 x의 제일 첫 번째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처음에는 5, 0일 집어넣을 땐 그 다음에 7, 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냐? 이것은 이 곱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2를 곱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어떤 거죠? 0, 1, 2, 3, 4, 5, 9 이걸 곱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스칼라고 벡터 간의 곱이죠. 더하기 항상 여긴 5 이런 식의 값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y라고 액츄얼 y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OT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액츄얼 y 값 요게 우리가 계산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거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근데 조금 더 여러분이 넘파이도 공부할 겸 해서 이걸 하다 보면 좀 더 여러분 실력이 좀 더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서 y 하면 그냥 여기가 어떻게 돼요? y 값이 이렇게 되는데 리스트 형태로만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array라고 앞에 적어져 있죠. array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numpy 형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씁니다. x라는 것은 아까 원래 리스트에 있는 것은 numpy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numpy하고 스칼라 2라는 것을 행렬의 곱셈 그거 이용해서 하고 그 상수 5도 numpy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액츄얼 y 실제 y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 그래프를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사학광법을 연습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그림도 그려가면서 앞으로 추정하는 것을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넘파이 우리가 불러왔죠. 그 다음에 맵플롯 라이브러리, 이거 라이브러리, 이것은 PLT라는 그림 그리는 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브라우저에다가 그림을 브라우저에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이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불러옵니다. 자, 초기 계승 우리가 정 알고 싶은 거 y는 2x 플러스 5라는 이런 직선을 정말 잘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져오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틀렸다고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요 2가 아니라 0.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절편값은 0.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실제 y값이 있잖아요. 여기 액추얼 y값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x값은 보통 이것을 predicted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이 yhat하고 yhat이라고 해요. yhat 이거하고 실제 y와의 이 차이 이걸 에러라고 하는데 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파라메타 0.1, 0.3을 자꾸 조정을 해서 결국 2하고 5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에러를 어떻게 해요? 에러를 최소화 시키는 거. 근데 그 에러의 최소화를 시킬 때 쓰는 방법이 이 제곱. 에러의 이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이 2와 5와 같은 이런 파라메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W1, W는 이거 우리가 이거 처음에는 1이라고 한번 해보죠. 절편값 이건 3. 우리가 아까 해보려고 하는 게 2x 플러스 5를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근데 초기에는 너무 0.1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절편값은 2라고 한번 해봐요. 처음에 초기값은 이게 바로 뭐냐? 초기값이다. 초기값.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경사강법 배울 때 이 초기값은 랜덤하게 추출한다 그래가지고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초기값을 이 파라메타 값을 정합니다. 이건 신경망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사강법은 회귀분석이나 신경망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꼭 익혀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x값은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0,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이 값이죠. 그 다음에 액추얼 y 값은 우리가 numpy의 dot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5, 7, 9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y는 2x 플러스 5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건 y는 2x 플러스 5 그렇죠? 2x 플러스 5 이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기 조건에 w는 1, b는 2라고 하는 b는 절편을 얘기하고 w는 1이라고 해요. 이 w는 회귀개수라고 1과 2를 초기에 임의로 정해졌다 그럴 때는 여기 우리 5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기에 이 파라메타를 정해서 값을 계속 추정하는 거 y hat 이것은 처음에 이거 2잖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뭐 이렇게 기울기가 좀 더 평평하겠죠. 이것보다는 이거 그렇죠? 이게 기울기가 1일 때 2라 그러면 여기 1 갈 때 1 가는 거 이런 거죠. 평평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서 요 그래프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자, PLT 피규어 그림 사이즈는 어떻게 그림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x 값하고 y 햇. y 햇은 우리가 임의의 파라메타를 넣었을 때의 y 햇. 그렇죠? y 햇이라 그랬죠? 컬러는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그 표식은 여기 안에 이렇게 표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y 햇이라고 쓰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임의의 w 여기 초기에 여기 1 있죠?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1 곱하기 x 2 이거고 그렇죠? 실제 점들은 X축, Y축은 액추얼 Y 값하고, 이 라벨은 어떻게 액추얼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쓰고, 폰트 사이즈 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라. 한번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자,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림이 되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실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Y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0이니까. 그렇죠? 요건 X축이고. 그렇죠? 요건 Y축이고. 그렇죠? Y축.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갈 때 이건 Y는 2X 플러스 5.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건데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이거죠. Y 햇은 1x 플러스 2다. 근데 1x 플러스 2가 여기하고 여기 차이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에라죠, 에라. 그렇죠? 이게 에라. 이게 에라예요. 에라들을 어떻게 해요? 제곱한 것을 나중에 다 더하는 거죠. 이 더한 값을 최소화시키도록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를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에러를 최소화한다니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 파라메타 이것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요렇게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에러를 또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러를. 그 에러라는 것이 뭐냐? 에러라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다? 아까 그림에서 보였듯이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오차의 제곱의 합, 이것을 보통 에러 함수다. 또는 이것을 에러 펑션, 또는 이것을 로스 펑션이라고 그래요. 로스 펑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뭐 이것을 fx라 그러면 그쵸? 우리가 이 x를 찾는 거죠. x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f라고 쓰지 않고 로스니까 l이라고 쓰죠. l 알파에 대해서 찾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쓰면 되고 민 쓰고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거 우리가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죠. y hat, actual y. 뭔지 알겠죠? 자, 한번 그림 한번 봐볼까요? 그림 보면 제일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봐요. 여기 차이가 얼마예요? 여기 2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약간 뭐였더라? x 플러스 1x 플러스 2라 그랬고 이 점선은 2x 플러스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값이 여기는 5고 여긴 2니까 마이너스 3이죠. 뭐냐 y 해서서 액추얼 y 값을 빼니까 그러니까 2에서 5를 빼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절대값 차이는 커지죠. 마이너스 4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렇죠? 요 에라 그렇죠? 요 에러를 어떻게 한다? 곱한 걸, 제곱한 걸 더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통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러 펑션,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 제곱하니까 9, 4에 제곱하니까 16, 25 이렇게 12의 제곱 이렇게 143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러 펑션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y햇 빼기 그 액추얼 y 값을 제곱한 거죠. 이것을 더하면 어떻게 돼서 더한 값이 나왔겠죠. 505가 되나 봐요. 근데 이것을 평균하면 50.5 이것을 제곱의 평균. 근데 이 제곱의 평균을 뭐 우리가 에라 함수를 해도 되고 그렇죠. 에라 값 자체를 그냥 줄이는 거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썸 하면은 예, 전에 제가 계산했던 것이 505고 이거 조금 틀리나 봐요. 64.5인가 봐요. 실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야 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 4, 5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걸 다 더하면 LEN X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죠. 64.5네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 이게 64.5였네요. 지우면 되죠. 다른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이 에라의 크기의 제곱의 합 또는 제곱합의 평균을 최소화시키는 파라메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간단한 경사하강법을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편값이 없는 것부터 해서 절편값이 있는 것 이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그 파라메타를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